월급 80만 원 트레이너 시절, 초보 트레이너 시절 어떤 분이 처음에 PT를 들으러 오셔서 자기는 PT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PT를 한두 번 정도 하고 싶나 보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수업을 듣지 않는 다른 시간에 개인 운동을 나오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제 2달, 3달 정도 지났을까요? 이분이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어떤 문제가 있냐 라고 이제 한번 여쭤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운동이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는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드렸었는데 또 트레이너 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다른 회원님이 자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알겠다 하고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업을 했어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운동도 따로 나오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정말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엉덩이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엉덩이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는 헬스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쩔 수 없이 환불을 또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수업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는 게 환불이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의문점이었어요. 일단 환불이 계속 나면 당연히 트레이너로서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트레이너로서 미래를 항상 불안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트레이너 근무를 하던 중 또다시 자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신규 회원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그래도 2-3번은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좀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알겠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2-3번을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1차적으로 놀랐습니다. 뭐냐면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운동하기 싫어서 운동 최대한 적게 하려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했던 거였어요. 일단 그 부분에서 회원님들 말을 순진하게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를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일주일에 똑같이 운동을 3번 하더라도 수업을 2번 하고 개인 운동을 1번 하는 것과 수업을 3번 하고 개인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들의 결과를 살펴봤을 때 수업을 3번 하고 개인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회원님의 입장에서 더 운동에 재미를 붙인다는 거였어요. 운동에 재미가 붙으니까 운동에 집중이 자연스럽게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운동을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식단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살도 더 잘 빠져요. 게다가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요새 뭐 해? 왜 이렇게 이뻐졌어?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그러니까 더 재밌어집니다. 이런 선순환을 한번 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재등록률이 거의 99%에 달하더라고요. 여기서 느꼈어요. PT의 가장 큰 본질은 동기부여구나. 우리 보통 PT를 운동을 가르쳐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PT를 통해서 가장 큰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은 동기부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기부여라는 것이 열심히 해봅시다 뭐 이렇게 응원하는 것으로 잘 되진 않고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동기부여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동기부여의 방법은 선생님과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3번은 되어야 제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수업 2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일주일에 수업 2번도 이런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저는 그 다음부터 웬만하면 무조건 일주일에 수업을 3번은 하려고 했고요. 특히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보니까 해당 회원님과의 친밀도도 높아지면서 감정적인 교류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재등록률로 120%할 뿐만이 아니라 친해지니까 더 행복해지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때 월급 500만 원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해 보니까 그 다음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회원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내심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초보 트레이너 시절에 월급 80만 원 받을 때 좀 쉴 수 있겠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러한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어떠한 어쩔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의해서 그 회원님과 내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회원님과 내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회원님이 재미를 느끼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 원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라도 어쨌든 동기 저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회원님이 저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정말 엄청 긴장을 하면서 기를 쓰고 어떻게든 다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수업을 잡아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수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하루에 2타임을 연속으로 수업을 해서 기필코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마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재등록이 정말 99%에 달하고 소개도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정말 경제적인 이유로 일주일에 3번을 못 듣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일주일에 2번만 수업을 듣되 개인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2번 오게 세팅해 드리고 개인 운동 오셨을 때마다 단 1분이라도 제가 교감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미래가 있는 트레이너의 가장 큰 능력은 재미를 느끼게 만들고 트레이너와 사람 대 사람으로 교감을 하게 만듦으로써 동기부여를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월급 80 받던 초보 트레이너 시절에 저는 트레이너란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인데도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수업을 하니까 환불이 종종 나곤 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회원님의 목표와 몸을 분석을 했을 때 이 회원님이 원하는 힙업을 하려면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불스스를 하면 계속 허리가 아프다든지 허벅지에 자극이 온다든지 엉덩이에는 자극이 안 온대요. 그러면서 계속 짜증을 내요. 회원님이 짜증을 내니까 당시에 저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자, 회원님, 원래 처음부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습해 나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지. 일단 좀 더 연습해 봅시다. 그리고 정확하게 2주일 뒤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화가 났어요. 아, 진짜 인내심 없다. 이럴 거면 왜 전문가한테 도와달라고 PT를 드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정말 별로다. 하고 회원님 탓하기 바빴어요. 문제는 비슷한 일로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또 환불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슬슬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 비슷하게 반응하니 나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서 센터마다 제일 잘하는 선생님들이 한 분씩은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내 문제인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시 가장 매출을 잘 치는 선생님의 수업을 힐끔힐끔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다른 회원님들과 수업을 할 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업을 하는 내내 선생님과 회원님이 하하호호 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운동을 시켜야지 무슨 호스트바 선수도 아니고 기분만 맞춰주고 있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것을 계속 지켜보다 보니 운동시킬 거는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보통 이제 50분인데 50분 동안 복합 관절 운동 위주로 24세트를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진정성 있는 교감 하실 건 다 하시고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저 선생님이 또 운동 강도는 생각보다 높네. 근데 그러면서도 선생님 입장에서 좀 밀어붙여야 되는 순간과 아니면 맞춰야 되는 순간을 더 섬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구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 자기가 전문가로서 기준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든지 그것에 너무 큰 반감이 생기고 있다면 자존심을 바로 버리고 바로 그 회원님께 맞춰서 운동 종목을 변경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월급 600만 원, 700만 원 넘게 받아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트레이너란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트레이너란 서비스주의구나. 트레이너란 리더구나. 그 이후로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요. 일단 나를 믿고 수업을 들어주시는 분께 쪽팔리지 않게 주말마다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세미나를 들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로서 기준을 점차 쌓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님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월급 80만 원에서 연봉 1억을 찍은 트레이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